광산저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의 공동선언 및 5.18 묘지 참배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와 5.18 공법단체의 회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황일봉 5.18 부상자 동기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일봉입니다. 이만필 광산심리연대 수석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만필입니다.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일련의 일들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황일봉 회장께서 이 행사를 추진 계기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8 특정 문제, 광주 문제 해결 5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누가 발포 명령을 했냐네요. 총을 쏜 사람이 있는데, 총을 맞은 사람도 있는데 발포 명령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5.18 관련 군사 관련에 죄가 없음 이렇게 사면을 해준 이후부터 그뒤부터 이제 정확한 그 사면에 근거해서 5.18 광주 문제 5가지 해결 문제를 해결했으면 아주 좋았죠. 근데 전혀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도 광주 지역사회에 계속 이제 갈등이 있고 광주 시민들은 이제 5.18 N만이 좀 팔아먹었으면 좋겠다. 다른 외부 시각에서는 굉장히 또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런 대목이 있어서 이제는 위에서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특전사 동지의 회원들과 이 광주 진압군의 현장을 보고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 봐야 되겠다. 뭐 광주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데 우리 이만필 수석님, 예. 이렇게 반발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방금 우리 황일봉 회장님께서 이 내용을 추진한 동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단체, 특히 5월 단체에서 한 10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반대하는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첫 번째는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면 누가 가해자냐, 네, 이런 얘기죠. 아마 대국민 공동선언문 내용에 어쨌든 특전사 동지에 있는 사람들, 특전사 그 당시 공수부대원들도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이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과가 없었다. 그런데 대국민 공동선언을 통해서 참배를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섣부른 거 아니냐. 그래서 그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소통과 내용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근본적으로 보면 5월 단체가 갖고 있는 그동안 40여 년 동안 5월 정신을 계승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우리 황일봉 회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어쨌든 많은 시민들도 5월 계승에 대한 내용은 동감을 하지만 너무 그 부분이 정치권이나 치우치다 보니까 5.18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가면 참배를 해야 된다. 가면 뭐 좀 작은 얘기지만 공수부대 옷을 입고 참배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대국민 공동선언문이나 축사 과정에서 특전사에 관련됐던 분들의 얘기가 특전사도 피해자라는 어떤 코스프레라는 내용들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유공자로 선정이 된다든가 이런 형태로 너무 급작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광주 시민단체나 5월 단체에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명 열사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실보다는 그
빼라도 6월에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황일봉 회장부터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이야기를 보니 너무 많은데요. 우선 그 진정한 사과의 개념이 한번 곰곰이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대체 무엇인지, 그러면 사과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언제 어느 대상을 놓고 해야 될 것인지. 그동안에 좀 사과가 있어 왔어요. 대표적으로 2020년 남영신 소위 육군참모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5.18 때 군이 개입해서 무자비한 그 행위를 폭력행위를 한 거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즉시 5.18 3단체, 그때 사단법인일 때요. 사단재단에서 화형 성명을 냈어요. 아시겠죠? 그때도 뭐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 뒤에 또 노무현 대통령, 우리 광주 시민들, 시민사회 5.18 단체들은 광주 학살의 원흉이라 한다면 당연히 전두환 노태우죠. 근데 그 아들이 직접 5월 어머니 집도 찾아와서 사과를 했고, 또 5.18 국립묘지에 가서도 무릎 꿇고 참배를 했어요. 참배 자체가 이미 사과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아무 말씀 안 했어요. 또 개인적으로 계엄군이 직접 5월 어머니 집 찾아가서 사죄하고 원인을 화해도 했어요. 국민들도 참배했어요. 우리 이만표 소장님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정한 사과가 과연 그럼 5월 3단체한테 사과하면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냐? 5월 어머니 집에 가서 사과하면 또 진정한 사과가 국민이 받아줄 거냐? 광주 시민한테 무등산에 가서 사과한다고 받아줄 거냐? 이게 참 애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확한 비판도 안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할 때 광주 시민한테 물어보겠습니까? 5.18 단체라고 물어보고 하셨냐고. 고도 통째로 해버렸잖아요. 그 뒤로 후속 조치를 안 해줬어. 후속 조치를 해버렸으면 진즉 아까 말씀 진상규명 발표 명령을 누군가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오고 지금까지 계속 오다 보니까 우리끼리 지금 아주 험난한 사상투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진정한 사과를 넘어갔고 아까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사과했다는 말씀 드렸죠. 자, 지금 제일 시급한 건 아까 말씀한 대로 행불자, 무명열사 이분들을 빨리 가족품으로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지 살아남은 사람의 기본적인 도덕이고, 분명히 총은 쐈던게요. 총 쏜 사람 있어요.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발포 명령이라고 누군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5.18 광주시민파는 모든 그 당사자들이 5.18 유공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 규명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요. 국가폭력으로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을 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보는 것이 정리가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전두환 노태우 사죄라고 죽은 사람한테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때까지 하는 방식이 상층부 방식에서는 이제 해결이 없고 또 당사자 다 죽어버렸고, 그러면 바로 직접 광주에 진화군으로 투입됐던 이 계엄군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분들 너희들 전부 죄인이다. 너희들이 양심선언하거나 하거나 고백하면 전부 처벌받는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아무도 그 안매장이나 행불자나 무명열사를 찾을 수 없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죄가 없다. 이미 화해를 했다. 누가? 대통령이 이미 사면을 했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사죄를 했고, 그 다음 우리 대국민 화해 선언식 할 때 현장에 직접 진화군으로 투입됐던 공수부대 소위가, 그 당시 소위가 정식으로 우리 5.18 단체하고 특전사 동지하고 전 국민 앞에서 정식으로 사죄를 했어요. 사죄를 했다고요. 당사자가. 그럼 우리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받아주면 맞네. 이제 광주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우리들이 과거에 진화군으로 투입돼서 어쩔 수 없는 명령에 의해서 시민들도 사살했고, 그리고 그게
부득이하게 또 상부 지시로 야 시체를 어디 묻어라 했던 부분도 이제는 마음 터놓고 국민들이 환영해주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명령으로 그 임무를 수행했으니까 우리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 처지도 충분히 우리가 포용할 수가 있다 했을 때 그러한 진실들을 다 밝힐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감정 이해하지만 이제 우리가 43년이 흐른 시점에서 과거에서 벗어나 광주 민주항쟁이 비단 광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 민주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이만필 수석님은 의견 찌십니까? 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황교안 회장님 준비한 내용들, 두 개의 공법단체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만약에 광주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 잘 풀어갔더라면 이건 광주 5.18을 새롭게 접근해가는 계기가 된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축사 내용을 보면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대통합 차원에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일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과 또 반복적인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향후에 5.18을 대통합의 틀로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해란 게 이거잖아요. 이 화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총을 쐈는데 총을 맞은 사람도 있는데 누가 총을 쐈다고 하는 발포 명령자가 지금 정확하게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시민은 지금도 폭도 운동에서 북한군 침투설에서 또 뭐 5.18 유공자들이 많은 악성 논비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해라는 의미가 분명히 총을 안 쐈는데 안 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쐈잖아요. 그 화해는 그럼 이제 인정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차계적으로 다 이해하면 지금쯤에 너무 감정적으로 투쟁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꼭 해결하려고 하는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래 처음에 계엄군 자체가 질서 유지로 오는 거지 계엄군 처음부터 폭동으로 지나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전남대학교 그 현장 정문 앞에 16일 나가서 직접 계엄군이 학교 들어가는데 막고 있으니까 왜 막냐 오토를 막으니까 좀 시비 걸려다가 안 되게 돌멩이 터진 거 아닐까요? 그때까지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계엄군으로서 질서 유지를 사실 해왔다고요. 나중에 이제 막 격렬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때는 이제 진압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개념도 이해를 지금쯤에 해주면 좋겠다. 면접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작년에 5.18 3개국 단체가 공법단체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법안 대표 발의 등 이용빈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예. 지난 현충원의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에 공동 참배에서도 참여하는 등 상당히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이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용빈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관여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회장님? 지금 이용빈 의원님께서 우리 5.18 역사에 하나 또 큰 획을 사실 큰 획을 그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공수 특전사 동지라 하죠. 이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냐 한번 본인들이 면담을 요청을 해왔는데 함부로 못하고 그래도 저희들하고 이용변호하고 그런 신뢰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이제 접근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소립의 사이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뭐 개방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만날 여기가 돼 있으니까 오시면 좋겠다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분들의 애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용빈 의원이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의 자리를 주선한 것은 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엊그제 이용빈 의원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거꾸로 말하던데요. 5.18 공법단체, 상계 공법단체 요청으로 자세를 주선한 것이다. 뭐 역사의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현재 지역의 정서상 이용빈은 앞장서서
것이 과연 적절했냐. 토론회에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근데 정치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정치인이 참석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렇게 한 것은 적절한 것입니까? 저는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판단하기가. 이만필 수석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등 갈등이 심해지자 이용빈 의원이 슬그머니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일에 관여한 것에 대해 그리고 공법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예.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뭐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나쁜 평가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황일봉 회장님 말씀처럼 5.18 3개 단체 공법 단체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되기 전에. 그리고 저도 관계되신 많은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어렵다,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용빈 의원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서둘러서 실은 공법단체로 관련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이뤄낸 어쨌든 현격한 나름대로 공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높이 되고요. 평가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라는 게 만들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공법단체로서 아까 그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지역민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화합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통합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충원에 참배를 할 때 특전사 동호회하고 5.18 공법단체 같이 할 때 함께 동행을 했던 거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우리 광주 지역의 5.18단체나 시민단체에게 여러 얘기가 돌고 또 반대하는 기류가 생기면서 아마 이용빈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황일봉 회장님이나 다른 두 개의 공법단체가 갖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공감을 한다면 좀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서 해야 되지 않냐. 황일봉 회장께서는 이러한 광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이후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이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시간이 이제 주어지면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진정한 참뜻을 같이 헤아려서 통참에 주기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 선언했던 그 부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와야만 이분들한테 사과도 시키고 진정한 사죄도 시키지, 이분들이 지금 숨어있는 지금 특전사 대원들 전부 숨어 있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조직이 없습니다. 특전사 조직이. 광주에 진압군으로 했던 그분들만 별도의 조직된 게 없어요. 왜? 죄인으로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많이 남았어요. 예. 이만필 수석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이번 일이 갖고 있는 의미와 향후 어떻게 소통해 나가야 하는지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안성기 주연의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5.18 관련된 영화죠. 거기 안성기 주인공이 그 당시 공수부대 진압부대로 와가지고 실은 안매장한 그 무등산 중봉 소나무 밑에 안매장한 장소로 이제 찾아가는 내용들을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무명 열사 묘지 또 행부자 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계세요. 그분들 어떻게 보면 시체 하나라도 더 찾아내서 부모님 곁으로 또 가족 품으로 나는 돌려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부터 특전사 동지에서 진정한 사과의 의미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황일봉 회장님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거대한 담론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셨다면 힘드시더라도 이 문제를 충분히 5.18 단체와 시민단체가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행여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이라는 게 실은 추진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으로서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해 나간다면 힘드시더라도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광주 시민과 또 광주 시민단체, 5.18단체 또 공법단체가 하나가 돼서 진정한 5.18의 미래지향적인 진상 규명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5.18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당사자 중심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5.18 개성의 문제도 좀 새롭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광산절 TV 긴급 현안 토론.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의 공동선언 및 5.18 묘지 참배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내일은 역사가 됩니다. 5.18도 오늘 하는 일도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왜곡될 수도 있지만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항쟁이 된 것처럼 세월이 말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